단톡방에서 뭐 이렇게 좀 귀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귀인 얘기가 나왔는데 없는 걸 어떻게 저도 귀인은 없거든요. 천을귀인 이런 거 없는데 없어도 뭐 불평불만하고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살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저는 이제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 주는 사람이 되자 이러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누가 안 도와주고 그래도 그러려니 해요. 어차피 이생망. 예. 내가 뭐 누구 도움 받고 그럴 수 있는 팔자면 내가 이렇게 안 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주변에서 도와준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거절을 좀 많이 했죠. 왜냐면 인성이 많다 보니까. 예. 기인까지는 바라지 않고 악연이라도 피하고 싶다고요. 어쩔 수 없죠. 이 악연이든 기인이든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생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런 것 같아요. 기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고 그래서 현생에서 내가 필요할 때 약간의 조언 해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악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생에서 풀어야 될 숙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악연 또는 극한의 상황 이런 것을 풀어야 할 때 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해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힌트를 주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악연을 처리를 해주고 그랬을 때 내가 그 문제 또는 그 숙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지 못하면 동일한 상황이 또 동일하게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패턴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팔자에 있는 패턴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불교의 사성제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고진멸도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쌓아놓은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이 고통을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가치관들이 저 사람이 하는 행위를 악역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악연이다라고. 그래서 저 사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저 사람을 피해서 내가 저 사람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진멸도라고 하는 내가 쌓아놓은 가치관으로 유발되는 고통을 멸하는 것을 깨달지 못하는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 시스템 안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회피를 했다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잖아요. 다른 회사로 도망을 간다든지 회피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또 나타나요. 얼굴만 바꿔서 똑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딜 가나. 이것은 내가 내 팔자에 있는 사람이란 얘기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피의 기술을 내가 습득을 하거나 아니면 어딜 가든지 내가 악연을 만드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습관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딜 가나 똑같은 사람이 또 생겨요. 그 상황을 계속 내가 반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어딜 가나 그 회사를 가잖아요. 꼭 가면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를 이뻐해요. 근데 저는 사장님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정말 사장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택도 없는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키는 건데, 물론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요.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데 내가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하기 싫으니까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사장님이 저를 이뻐하지만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사장님이 이뻐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도 좋고 나도 좋은데 내가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싫은 거고, 사장님이 이제 점점점 악연이 되어 가는 거예요. 되게 스트레스 주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옮기잖아요. 또 회사에서 또 그래요. 또 똑같이 사장님이 이뻐라 하는데 나는 사장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직원들 몰래 이렇게 10만원, 20만원 더 챙겨주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챙겨주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나만 그렇게 챙겨주는지, 또 이렇게 챙겨줘 놓고 또 어떤 일을 시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저는 사장이 싫으니까 회사를 간두고 이제 자영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제 팔자는 자영업을 하게 되면 손님이 많이 안 오는 팔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운에서 이제 경진되면서 이제부터 슬슬 자리가 잡혀가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냥 직장 생활이 편한 사주거든요, 원래가. 근데 직장 가면 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회피를 하잖아요. 아니면 그 패턴 안에서 아예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패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늘 그 패턴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을 다니면 늘 그런 사람이 있어 하는 그 패턴을 가졌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탁 때려쳐 버렸거든요. 직장을 때려치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신 안정적인 수입원이 줄어든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맞춰져 있는 것이 그 이제 전생 시스템이고 사주팔자라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숙제는 분명 윗사람이랑 잘 해서 윗사람이 요구하는 거 잘 맞춰주고 거기에 잘 적응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아봐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태어날 때 세팅을 했을 거예요. 세팅을 했을 건데 저는 이제 그걸 거부를 한 거잖아요. 그걸 거부를 하고 이제 때려치고 나왔으니까 숙제를 줬는데 내가 숙제 안 해. 나 학교 간둘 거야 이러고 나와버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생에 깨달은 게 없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작은 깨달음은 얻었어요. 아, 저 사람은 환자다. 내가 보살펴 줘야 되는 환자다. 그래, 마음 넓은 내가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조금은 갖게 돼서 조금 부드러워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걸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전생 시스템을 얘기를 했는데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 나한테 악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정말 변해요. 제가 저희 집사람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되게 안 맞았던 것 같거든요. 결혼해서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저는 궁합을 안 보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냥 뭐 내 팔자 있는 사람 만나지 뭐.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결혼하자 그러니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되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되게 성격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가 뭐 이러는데 되게 이제 집사람 처음에 되게 까칠하고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안 맞아갖고 내가 이 결혼을 왜 했나 이런 생각을 한참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왜 결혼했지? 막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뭐 가족끼리 싸워서 뭐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양보하게 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살아보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내려놨다고. 사실 내가 내려놓은 것 같은데 집사람이 내려놨대요. 이제 결론은 이제 내가 내려놓으니까 상대방도 내려놓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변하니까 상대방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 좀 그렇잖아요. 없던 애가 태어난 거잖아요. 새벽에 막 깨면 애 울잖아요. 2시간 간격으로 막 태어났을 때. 근데 막 애 울고 그러면 새벽에 깨잖아요. 저는 잠기가 밝기 때문에 새벽에 잘 깨거든요.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집사람은 안 일어나요. 한번 자면. 제가 다 깨갖고 막 하면 짜증이 나니까 화가 막 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말 못하는 애가 얼마나 불편했으면 울까. 그래,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써보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애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서 주변 환경도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악연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한테 주어진 숙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는 저 사람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조금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귀인이 별건가? 예. 내 편 만들면 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 편이 되는 기준도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을 갖춰줬을 때 내 편이 되겠죠. 내 편이 되려고 다가왔는데 내가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내가 거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저는 직장 어딜 가든 직장에서 사장님이나 높으신 분들이 다 저를 이뻐했거든요. 근데 제가 싫어했거든요. 군대에서도 그랬거든요. 대대장님 저를 되게 이뻐했거든요.
아, 제발 좀 말뚝 좀 박아라고. 자기 그랑 같이 자기 6번 가고 그러면 같이 데리고 갈 테니까 말뚝 박으라고 막 그랬거든요. 대대장님이. 근데 제가 대대장님 되게 싫어했거든요. 예. 이유 없이 싫더라고요. 막 와갖고 챙기고 그러면 되게 싫었거든요. 막 그 되게 대대장님이 스킨십 되게 진했거든요. 되게 싫었거든요. 그런 거. 남자끼리 뭔 스킨십이야 막 이랬는데 아무튼 어딜 가나 이제 그렇게 했지만 내가 싫어하니까 나한테 다가온 인연이었는데 선연이었는데 내가 악연을 만들고 있는 거죠. 내가 싫으니까 싫은 티를 틱틱 내잖아요. 내가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싫으면 싫다고 표정이 탁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의도로 다가왔다가 내가 튕긴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기회를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왜 나를 괴롭히는가? 저 사람이 처음부터 나를 괴롭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처음부터 괴롭혀?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를 괴롭혔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나빠졌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의도로 다가왔는데 내가 튕긴 거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나는 도와주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악연을 멀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한테 다가온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항상 보면 어딜 가나 인연은 있어요.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꼭 노는 사람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노는 사람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놀면서 이쁨 받을 짓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약삭 빠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사장님 왔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 한다거나 또는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 성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살짝 이렇게 자기 의견을 넣어가지고 자기 것처럼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러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얄미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약간 가미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이게 입맛이 맞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깊은 맛을 냈어요. 근데 되게 닝닝해. 근데 영양가는 좋아. 근데 그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10시간, 20시간 이렇게 국물을 우려낼 때 옆에도 안 오던 사람이 국물 딱 나오니까 거기다 소금 쫙 뿌렸어. 또는 다시다 조금 뿌렸어. 근데 되게 맛있어졌어요. 그래갖고 사장한테 갖다 줬어. 그러면, 와, 이거 되게 맛있다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다가온 기회를 그 사람이 잘 잡은 거예요. 근데 나는 늘 지금까지 윗사람이 잘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 거부부터 했죠. 그리고 부자 잘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친절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저는 오히려 힘든 사람 오면 더 신경 써주고 더 다독거려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되게 막 거부감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친절한 거예요. 예전에 저기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의 부회장님이 다녀가셨거든요. 되게 틱틱거리는 거예요. 한 3번 오셨는데 올 때마다 반갑게 막 맞이해주고 굽신거려주면 좋잖아요. 근데 3번 왔는데 똑같이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진국 씨 저 3번 왔는데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 대인배가 아니라 이상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성공 못할 만한 그런 이상한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공을 못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잘 나가는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 와도 그냥 무시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윗사람들이 볼 때 되게 기분 나쁘겠어.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얘가 그래도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한 3번까지 왔겠죠. 3번까지 왔지만 똑같이 행동을 하니까 제 데리고 있기에는 조금 껄끄러운데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계륵이라고 하잖아요. 맛은 있는데 먹기에는 되게 까다로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늘 계륵으로 산 거예요. 어딜 가든 계륵으로 산 거예요. 제가 말만 조금 잘 들으면 되게 자기가 시키는 일도 잘하고 일머리도 알고 눈썰미도 좋으니까 시키면 잘할 것 같은데 키워줄 맛이 있을 것 같은데 반골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의도로 다가왔다가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을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만들고 있는 거죠.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고. 주변 사람들 내가 그렇게 만든 거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된다고 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힘들어 보여가지고 이것저것 신경 썼어요. 하지만 이것저것 신경 써주다 보니까 저 사람이 이제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그게 내 일이 된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힘들어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아, 내가 해줄게.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 일만 생기면 내가 해야 될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내가 바빠가지고 그 일을 안 하잖아요. 저한테 오히려 뭐라 그래요? 왜 안 했어요? 그래. 나는 오히려 그걸 도와줬는데 내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만든 거지. 그 구분을 못하고 내가 선연을 악연으로 만들고 있고 악연도 선연으로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못한 거지. 알면서도 못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알면서도 못해요.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랑 같이 있으면 왠지 껄끄러우니까 내가 자격지심이 있나 봐요. 친해지기 어려움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기회가 와도. 이것을 잡을 수 있으려면 이제 정말 대호각성을 해야 돼. 내 성격을 막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나를 버려가지고 내 팔자를 벗어나야 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딜 가나 회사가 힘든 사람은 회사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 회사에 적응을 못하게끔 되어 행동을 했거든. 그러잖아요. 어느 회사를 가봐요. 신입이 들어왔는데 신입이 들어왔어요. 정말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신입을 뽑았어. 근데 그 신입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 신입이 선배가 잘해주는 것을 다 튕겨냈어. 나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길까요? 안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또 꼰대 발언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인연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꼰대 얘기는 그만하기로 하고요. 예.